1번부터 볼 건데요. 잠시만요. 아직 음소 됐고.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상하시면 카톡으로 연락 주세요. 그래서 보시면은요. 1번 현금 및 뭐죠? 현금성 자산이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왜냐면 우리 현금성 자산이 취득 당시 만기가 몇 개월이에요? 3개월이죠. 근데 여기는 9월 달부터 3월 달까지니까 3개월 넘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요? 3번. 그다음에 2번 보시면은요. 무형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거. 우리 무형자산 외울 때 이렇게 외웠었죠. 영어권은 뭐 안 된다? 자가창출 안 된다. 유상 취득만 인정된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세요. 근데 3번 옆에다가 요거 하나만 적어주세요. 내부적으로 창출한 개발비.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요. 개발비는 내부 창출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틀린 거예요. 모든 무형자산은 내부 창출이 불가능하다. 그러면 이 말은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개발비는 뭐 해야 된다고요? 내부 창출해야 됩니다. 과거에 요거 실제 나온 적 있어요. 시험 문제 답으로.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요. 3번. 다음 중 재고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죠. 그래서 재고자산은 팔아서 수익 인식한 기간의 매출원가 맞아요. 정답은 2번입니다. 우리 외울 때 이렇게 외웠잖아요. 재고자산, 평가, 손실. 무슨 법이요? 저가법. 그리고 어디에서 회계 처리한다? 배출 원가에서. 이렇게 외웠었죠. 근데 거기는 어디에서 처리한다라고 되어 있죠? 네, 영업의 비용. 그 다음에 3번 정상적일 땐 매출원가 맞고 비정상적일 땐 영업의 비용이죠. 그 다음에 4번 보시면요. 그래서 4번은 정답은 2번이세요. 일단 1번부터 보시면 수익은 재화의 판매, 용역의 제공이나 자산의 사용에 대하여 받았거나 또는 받을 대가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용역 제공의 성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죠. 그 다음에 원가의 회수 가능성도 어때요? 낮아요. 그러면 이때는 수익으로 회계 처리하시면 안 돼요. 아예. 왜냐면 우리가 금액이 믿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믿을 수 없는 금액이면은 아예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번 잘 봐두세요. 4번 한 번인가 두 번 적어 드렸었는데요.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뭐 얘기하는 거냐면 뭐냐면은요. 앞에 보시면 우리 그 교환에 두 가지 있었죠. 동종 자산 간의 교환은 제공한 자산의 무슨 가액이요? 장부가액. 얘는 손익계산 안 해요. 그 다음에 이종 자산 간의 교환은 제공한 자산의 무슨 가액이요? 공정가액. 얘는 손익계산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요. 장부가액이란 얘기가 뭐냐면 내가 내 장부에 있는 금액 그대로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00만 원짜리는 얼마 해주는 거예요? 100만 원.
그러니까 이익이나 손해라는 게 없겠죠. 당연히. 그래서 상관이 없는데, 공정가액이라는 거는 내가 갖고 있는 금액이랑 현재 팔리는 금액은 다르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줬었을 때 이익을 볼 수도 있고 손해를 볼 수도 있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유사한 게 동종이잖아요. 그래서 동종은 같은 가격이니까 손익계산할 필요가 없다. 요거 나올 때도 있어요.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시면은요. 5번. 다음은 유가증권입니다. 이렇게 나오면 좋죠. 정답은 4번입니다. 만기 나왔으니까 뭐예요? 만기 보유 증권이죠. 그 다음에 또 보시면은요. 다음 거 보시면 6번 변동비죠. 우리 변동비 나오면 일단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총변동비는 증가, 단위당 변동비는요 일정. 그래서 정답은 4번이세요. 거기 보시면 단위당 원가는 조업도가 증가할수록 감소한다 있죠. 이건 변동비가 아니고 뭐죠? 고정비죠. 총고정비는 뭐한다? 감소한다. 그 다음에 7번 단기 매출원가. 우리 매출원가니까 어디로 가셔야 돼요? 제품 가야죠. 그래서 제품 보시면 제품은 여기 가면 볼 수 있어요. 손익계산서. 그래서 기초제품, 단기제품 제조원가, 팔리면 매출원가, 남으면 기말. 그래서 기초는 10, 단기제품은 50. 여기에서 조심하셔야 되는 건 이거예요. 기말 제공품은 아무데도 쓰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기말 제품 얼마요? 20. 그래서 얼마예요? 40. 정답은 3번. 그러니까 이게 문제 풀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써야 될 때 있고 일부만 써야 될 때 있죠. 그거 구별 잘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8번 이런 건 환영이죠. 정답은 4번이죠. 공정 잘 나오죠. 시험 문제에. 그러면 종합 원가 계산. 9번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이렇게 풀어본 적이 많지 않습니다. 저희가 9번을 맞추시려면 일단 두 가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는 평균법. 평균법은 말 곱하기 그 다음에 완 플러스 말분의 초 플러스 뭐요? 당. 이 문제는 이거 다 써야 돼요. 그 다음에 재료비는 완성도 몇 프로 시점이요? 50% 시점에 투입. 가공비는 무슨 발생이요? 균등 발생. 그리고 이거랑 T자도 필요해요. 제공품계죠. 기초 제공품, 단기총, 제조 원가. 왜냐면 지금 문제가 요거 구하는 거잖아요. 제품 원가가 단기 제품 제조 원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 요렇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다 했던 거긴 했던 건데 이 문제는 일명 종합 선물 세트예요. 지금까지 했었던 거를 좀 총망라해서 낸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이죠. 우리 말 몇 개예요? 200개예요. 왜냐면 지금 거기 보시면 몇 프로죠? 지금 완성도가 60%예요. 몇 프로 시점에 투입한다고요? 50%. 그러면 50% 넘었으니까 투입했다 안 했다? 투입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40%였으면 빵이에요. 왜냐면 40%면 아직 투입 안 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곱하기 완 몇 개죠? 400개. 말 몇 개예요? 200개. 초 8만원. 당 얼마요? 10만원. 요거 계산하시면은 얼마 나오더라? 6만원인데 잠시만요. 그래도 계산 한번 해봐야죠. 18만원 나누기 600 곱하기 200. 6만원 나와요. 얼마 나온다고요? 6만원.
그 다음에 가공비 200개에 60%니까 120개 나와요. 그 다음에 400개 더하기 120개. 왜냐면 균등 발생일 땐 퍼센트 곱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10만원 더하기 얼마요? 16만원. 요것도 계산하면은 6만원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부터 뭐를 해야 되냐면, 우리 요 공식이 기초제공품이었어요? 기말제공품이었어요? 기말제공품이었죠. 제가 이거 쓰면서 이렇게 설명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완성품 환산량은 뭐만 쓴다? 분모만. 단위당 원가는 분모하고 분자. 기말제공품은 뭐요? 공식 다. 그래도 지금 공식 다 썼죠.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기말제공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6만원, 6만원이니까 기말제공품 얼마예요? 12만원.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기초제공품이 10만원에, 그 8만원에 10만원이니까 얼마예요? 18만원. 그 다음에 단기총 제조원가가 10만원에 16만원이니까 얼마예요? 26만원. 그래서 44만원에서 12만원 빼면 32만원 나와요. 정답 몇 번이요? 1번. 그냥 종합선물 세트예요. 네. 배운 거 총 막나. 그러니까 이거 내신 분 머리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 맞추려면 여러 가지를 다 할 줄 알아야 되니까. 근데 저희 시험하고 어울리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10번 정답은 4번입니다. 일단 공손품 그러면 불량품이에요. 무슨 품이요? 불량품. 이거 어디 보면 알 수 있냐면은요, 저기 627페이지 펴보세요. 교재 627페이지 보시면, 예, 공손 나와 있거든요. 계산 문제로. 거기 보시면은 단기 완성품의 몇 프로라고 되어 있어요. 627페이지 보시면. 그래서 거기 4번에 보시면 합격품의 일정 비율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게 아니고 완성품의 일정 비율이에요. 합격품이 아니고. 거기 627페이지에 있어요? 없어요? 있죠. 627페이지 보면 완성품의 5%로 한다. 아니면 완성품의 10%로 한다. 이렇게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 지금 10번에 4번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합격품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합격품이 아니고 무슨 품이라고요? 완성품. 근데 이렇게 내면 찍으라는 얘기예요. 맞죠? 우리가 문제 풀면서 거기까지 다 보진 않잖아요. 그래갖고 이런 문제는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거기 1번부터 보시면 공손품은 폐기되거나 정규 가격 이하로 판매되는 품질 표준 미달의 불합격품 맞고요. 정상 공손은 능률적인 작업 조건.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무 영향 없이 작업을 한다라는 전제하에 나오면 정상적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비정상적은 효율적으로 수행하면은 방지할 수 있는 거 맞아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요? 4번. 그 다음에 11번은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간이가세자. 우리 간이가세자에 뭐뭐뭐 있죠? 일단 대입만 가능하고 직전연도 공급단가가 얼마 미만이요? 8천만원. 그 다음에 영수증 발행은 공급대가 얼마요? 4,800만원 미만. 그 다음에 4,800만원이 안되면 뭐 할 필요도 없다? 납부 면제. 근데 거기 보시면은 적용 배제라고 되어 있잖아요. 적용 배제의 뜻이 뭐냐면 간이가세자가 될 수 없다란 얘기예요. 근데 적용 배제 업종이 아닌 것이죠. 그러면 간이가세가 가능한 거 찾으란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부정의 부정은 뭐죠? 긍정이잖아요. 그래서 배제하는 게 아닌 거니까 배제하는 걸, 간이가세가 되는 걸 찾는 거예요. 배제가 아니니까. 그래서 정답 1번입니다. 이거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건 외우시면 안 되고 이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 음식점 보면 작은 음식점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 데는 1년에 8천만원 팔아요? 못 팔아요? 못 팔아. 그럼 간이가세자로 인정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 2번의 광업은 석탄 캐는 거예요? 아니면 다이아몬드 캐는 거, 금 캐는 거. 근데 금 캐는데 1년에 8천만원도 못 팔아. 왜 캐요? 맞죠?
석탄 캐는데 1년에 8천만 원도 못 팔아.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런 업종들은 간이과세로 인정을 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 그래서 참고로 전문직들 있죠? 의사, 변호사, 세무사 이런 사람들은 간이과세 적용 배제예요. 왜냐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의사인데 1년에 이익이 아니고 매출액이에요. 매출액이 8천이 안 돼. 그럼 망한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의사 뭐하러 해? 변호사인데 1년에 8천만 원도 못 벌어. 그럼 의사 변호사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변호사 그러면 머릿속에서 연봉 1억 이상, 2, 3억은 돼야 되지 않겠어? 그런 생각 하잖아요. 네, 그런 업종은 배제시키겠다. 왜냐면 너네들은 어차피 얼마 이상 팔 거니까 8천만 원 이상 팔 거니까 요게 적용 배제예요. 그 다음에 도매업. 일반적으로 도매업도 돈 많이 버시잖아요. 왜냐면 도매업자들은 대부분 크게 해서 파시는 분들이잖아요. 작게가 아니고. 그 다음에 4번에 있는 부동산 매매업. 요즘 부동산에 8천만 원짜리 보기도 힘들죠. 그리고 매매를 하시는 분이 설마 1년에 한 건만 하겠어요? 그리고 1년에 한 건을 해도 큰 걸로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 지방의 공인중개사분들은 365일이잖아요. 1년이. 364일 놀고 하루만 일하면 1년치 번대요. 왜냐면 지방은 막 논밭이 막 몇만 평 막 이렇게 거래될 때도 있잖아요. 그럼 그런 거 하나만 하면 억 단위로 받는 경우들도 실제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부동산 매매업 한대. 그러면은 8천만 원은 넘길 거 아니에요. 요즘 아파트 웬만하면 몇 억 가는데. 그래서 이런 업종들은 안 해주겠다. 왜냐면 일반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8천만 원 넘게 팔지 않냐. 그러니까 너네들은 간이과세자 시켜주지 않겠다라고 연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는 외워서 푸는 것보다는 내가 이거를 하는데 8천만 원을 못 팔까?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조금 더 맞출 확률이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요. 12번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인데요. 필요경비는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완벽한 비용은 아니지만 비용이 제일 비슷해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에요. 왜냐면 우리 면세사업자가 부담하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이거 매입의 불공이거든요. 면세사업자 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우리 회계 처리할 때 접대비라던가 이런 쪽에다가 포함해서 처리하잖아요. 맞죠? 그러면 비용 처리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하죠. 그래서 정답은 1번.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잘못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범칙금이라던가 뭐 교통질서 같은 거 안 지켜갖고 벌금 같은 거 낼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건 비용 처리 안 해줘요. 왜냐면 이거는 안 내도 되는 건데 네가 잘못해서 낸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회계 처리할 때 세금과금가로 넣기는 하거든요. 그러면 세법에서 다 빼버려요. 이거 네가 잘못한 거잖아요. 네. 네가 잘못해서 범칙금 낸 거잖아. 네가 잘못해서 벌금 낸 거잖아. 그런 건 다 안 돼요. 나중에. 입력은 합니다. 왜냐면 돈 쓴 건 남겨야 되니까. 그 다음에 539페이지 거기 3번에 보시면 초과 인출금. 초과했다는 얘기는 많이 가져갔다는 얘기죠. 그러면 국가에서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겠죠. 그래서 이것도 인정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성급비용. 성급비용은 올해 거예요? 내년 거예요? 내년 거죠. 그래서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정답은 1번. 이렇게 좀 안 냈으면 좋겠어요. 뜬금없이. 13번에 별표 3개. 요건 잘 나와요. 그나마. 2개 나오는 것 중에서 그나마 좀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13번은 과세표준 확정신고라고 되어 있죠. 근데 확정신고 안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확정신고 하지 않는 것. 하지 않는 것에는 뭐가 있냐면 2가지가 있어요. 연말정산하고 분리과세. 그래서 보시면 1번 퇴직소득이라고 있죠. 퇴직소득은 분리과세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분리과세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거 다 분리과세예요. 여기에서 말하는 분리과세는 완납적 분리과세예요. 완납적 원천징수. 완납이란 얘기는 뭐죠? 더 이상 낼 게 없어요. 그래서 퇴직금 받을 때 세금 띄면은 그 퇴직금 관련돼서는 세금 낼 게 없습니다. 근데 그 돈으로 이제 또 물건을 구입한다던가 하면 부가세라던가 다른 세금을 내겠지만 이 퇴직금 관련돼서는 돈 받으면 땡이에요. 그 다음에 근로소득은 우리 연말정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 근로소득은 뭐라 그러냐면 예납적 원천징수라 그래요. 예납이 뭐냐면 미리 일부만 내놓는 거예요. 근데 왜 연말정산을 하냐면 이 미리 내놓는 금액이 정확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1년치를 2월 달에 뭐 하는 거예요? 연말정산해서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많이 냈으면은 돌려받는 거고 적게 냈으면 뭐 하는 거예요? 더 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가능해요. 모두 가능하냐면 1년 내내 근로소득 안 내시고 2월 달에 연말정산해서 뭉치로 내면 돼요. 근데 그렇게 내면은 힘들다고 욕할 거 아니에요. 국가한테. 왜 한 방에 뜯어가냐고.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뜯어가는 거예요. 조금씩. 그러면 나중에 내야 될 돈이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줄어들죠. 그래서 우리 보면은 집에서도 뭐 여행 가려고 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저희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거 왜 해요? 조금씩 모아놓으면 나중에 낼 게 줄어드니까. 그게 요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많이 냈으면은 돌려받고 적게 냈으면은 모자른 부분만 더 내면 되죠. 이제 사람들이 이제 오해하는 게 그 월급 뜰 때 띄어가는 게 정확한 금액인 줄 알아요. 그래갖고 연말정산에서 더 내라 그러면 나 한 달에 한 번씩 꼬박꼬박 냈는데 왜 더 내냐고. 그런 분들은 이제 세법에 대해서는 모르시는 거죠. 그냥 뜯어가는 국가가 나쁜 놈이야 이렇게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 분들은 그 사람들끼리 모여서 무인도 사갖고 지들끼리 살면 돼요. 네. 간단하게 얘기하면 맞잖아요. 세금 내기 싫어 그러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자기가 나라 만들고 거기에서 살아야죠. 그 다음에 14번.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에요. 13번은. 왜냐면 3번 해보시면 보통 예금 이자 150만 원이죠. 우리 얼마까지는 괜찮아요? 2천만 원까지는 괜찮아요. 그래서 요번에 저기 재난지원금 정부에서 지원금 나오는 것도 거기 2천만 원 있잖아요. 금융소득. 근데 이 바보 같은 분들은 2천만 원이 얼마나 큰 금액인지 몰라요. 이자 2천만 원이면 얼마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요? 통장에 10억이에요. 2%만 잡아도. 그러니까 이 바보들이 댓글에다 써주고 싶은데 그러면 또 쓸데없이 싸움만 해야 되니까 안 쓰는데 이 기자들이 쓰는 거에 완전히 놀아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진짜로. 그리고 전문가처럼 쓰는데 개뿔 읽어보면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어디에서 주워 들은 거 갖고 쓰는 사람들이 많은데 더 재밌는 건 동조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근데 그런 게 되게 많아요. 우리나라 그 댓글에 보면은 전문가 포스는 느껴지는데 나중에 보면은 그냥 키보드 워리어야. 근데 거기에 진짜로 전문가들이나 그런 분들은 안 써요. 왜냐면 써봤자 저 사람들은 안 들어먹을 사람들이라. 어쨌든 한쪽에 치아차 있어갖고. 그 다음에 14번 정답 4번이요. 왜냐면 우리 면세사업자가 영세도 되고 면세도 되잖아요. 영세와 면세가 되면 이거는 배분을 해주셔야 돼요. 나눠야 돼요. 그러니까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영세 얼마, 면세 얼마 나누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면세를 뭐 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면세 포기하면 다 영세가 되는 겁니다. 그 대신 면세 포기하면 기억하셔야 되는 거 몇 년? 3년. 거기 위에 있죠. 면세 포기하면 몇 년이요? 3년. 그리고 기간은 있다 없다? 없어요. 아무 때나 하시면 돼요. 하고 싶을 때. 그래서 영세와 면세가 같이 되면은 이제 같이 했으니까 나눠주거나 아니면 한쪽으로 몰아주고 싶으면은 영세를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영세가 면세보다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뭐를 포기하는 거라고 되어 있어요? 면세 포기. 그리고 면세 포기하면 몇 년이요? 3년. 그것도 좀 같이 알고 계세요. 그 다음에 15번 요거 어렵습니다. 일단 정답은 3번. 일단 팔기는 1억 원어치 팔았죠.
거기에 장기 할부 같은 경우에는 이자도 포함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할부를 길게 할 때 물어보잖아요. 점원분들한테. 뭐 물어보죠? 무이자 할부인가요? 맞죠? 그거 왜 물어봐요? 이자가 붙으면 내가 내야 되는 금액도 어떻게 되죠? 같이 올라가죠. 그래서 그 이자도 세금을 내셔야 됩니다. 근데 그 밑에 있는 거 두 개가 문제예요. 판매 장려금 몇 개 있죠? 두 개 있죠. 현금으로 지급한 거는 부가세 과세 대상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금 안 냅니다. 근데 제품으로 판매 장려금을 제품으로 지급하면은 요거는 부가세 과세 대상이 맞아요. 왜냐면 이 제품 다시 받아서 뭐 해야 되죠? 팔아야 되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요? 3번. 그래서 우리가 아이스크림을 싸게 먹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러냐면 이거 뉴스엔가 신문에서 한 2번 정도 봤었는데 100% 맞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뭐 한 달이 건너서 들은 거니까. 우리 아이스크림 싸게 파는 데들 있죠. 슈퍼나 가보면 막 70% 세일. 근데 그게 가능한 게 뭐냐면은요. 빙과류 회사에서 롯데제과 막 이런 데에서 어떻게 하냐면은 일정 수준 이상 판매를 하면 수당이 나온대요. 이 판매 장려금이 현금으로. 근데 그 현금으로 나오는 게 물건을 싸게 파는 것보다 더 많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물건을 싸게 팔아서 70만 원 손해봤어. 근데 그 업체에서 나오는 수당이 뭐 100만 원, 120만 원 막 이렇게 나온대요. 그러면 싸게 팔아도 나는 손해보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빙과류를 싸게 살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것도 있고, 또 하나는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아이스크림에 없는 게 하나 있잖아요. 유통기한. 그러니까 일단 업체에서는 만들었으면 뭐만 하면 돼요? 팔면 돼. 왜냐면 버릴 일은 없으니까. 그래갖고 싸게 먹을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부분이 있대요. 근데 어쨌든 현금으로 주는 건 세금 안 내고 물건으로 받는 건 나중에 팔아야 되니까 요거는 뭐 낸다? 세금 낸다. 이거는 원래 저희 시험보다 좀 더 다른 시험에서 나와요. 조금 더 어려운 시험에서. 저희 시험에서는 그렇게 자주 다루진 않아요. 근데 교재 내용에 있긴 있어요. 이 내용은. 근데 제가 그때 설명 안 했어요. 왜냐면 잘 안 내서.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 일반 점표. 보시면 3월 3일 차변에 임차 보증금 1,500 동국, 대변에 계약금 줬죠. 선급금 500 여기도 동국. 그 다음에 나머진 무슨 예금 드렸어요? 보통 예금 얼마요? 1,000만원. 뭐 특별한 거는 없고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요건 좀 알고 계세요. 보증금 나오면 무조건 거래처 쓰십시오. 다음에 7월 8일 요즘 이 문제 80회 때 참 많이 냈던 것 같아요. 나가서 뭐를 계속 사드시죠. 그러니까 이때 그 시험 문제 내신 분이 이런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리 후생비가 아니고 여비교통비, 거기 마지막에 뭘로 처리하라고 되어 있어요? 여비교통비 6,000원. 그 다음에 카드니까 미지 급금 6,000원. 무슨 카드요? 삼성카드. 그 다음에 7월 25일 틀리시면 안 됩니다. 거기 지문에 다 줬어요. 미지급 세금에 무슨 예금? 보통 예금. 그래서 미지급 세금 168만 9천원. 보통 예금 얼마요? 168만 9천원. 그 다음에 9월 30일 먼저 냈다. 무슨 세금이요? 선납 세금 53,900원. 대변의 이자 수익 35만원. 나머지는 무슨 예금으로 받았죠? 보통 예금 얼마요? 296,100원. 요거 하나만 입력 좀 할게요. 왜냐면 얘 입력해야 이따 결산 때 보여드릴 때 덜 헷갈리셔서인데 프로그램이 또 어디로 도망갔냐? 잠시만요. 그러고 보니 그래서 요것만 입력을 좀 하겠습니다. 9월 30 차변의 선납 세금 53,900원, 보통 예금 296,100원,
이자 수익 35만원. 나머지는 안 넣어도 지장 없더라고요. 그 다음에 12월 20일은 무슨 형이요? 예, 기여형, DC형. 그래서 이때는 퇴직 급여 얼마요? 500. 그 다음 무슨 예금이요? 보통 예금 얼마요? 500. 일반 전표는 이 정도면은 무난하게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매입 매출 전표. 매입 매출 전표 4번이 좀 어려워요. 일단 1번은 7월 7일 매입의 과세의 수리왕의 여 차변의 800번대 수선비 15. 그 다음에 세금 얼마예요? 15,000원. 무슨 예금에서 즉시 드렸죠? 보통 예금. 그 다음에 8월 20일 매출의 형과의 김성호 제품 팔았다. 제품 매출 100. 그 다음에 세금 얼마예요? 10. 뭘로 수치했죠? 현금 110. 됐습니까? 9월 12일 수출 나오면 무슨 일 기준이요? 선적일. 근데 환가일이 없으니까 무슨 일로 가는 거예요? 선적일로. 그래서 매출의 수출 OTP. 대변에 제품 팔았다. 제품 매출 10만 달러에 1150원이죠? 그럼 얼마 나와요? 네, 1억 1,500. 그 다음에 9월 30일 못 받았다. 외상 매출금 1억 1,500. 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또 보실 게 9월 18일에 별표 3개 치세요. 그 다음에 보시면 4번은 간주공급 붕괴예요. 우리 간주공급에 4가지 있었죠. 자가공급,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폐업시 무슨 죄와 잔존죄. 그래서 거기 지금 보시면 이거 명절에 선물 준 거예요. 뭐 준 거예요? 선물 준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사업상 뭐예요? 증여예요. 그래서 답 먼저 적어 드리고 그 다음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력까지 보여드릴 거예요. 9월 18일 매출의 건별의 동행. 네. 왜 건별이에요? 없잖아요. 아무것도. 세금 계산서 있어요? 없죠. 아무것도 없죠. 그럼 건별이에요. 그 다음에 대변의 원재료 200. 그 다음에 세금은 30. 그 다음에 차변액 매출거래처 줬으니까 800번대 접대비 230. 그리고 원재료에다 적여 몇 번이요? 8번 타계정 대체. 지금 2번째인가 설명하는 거예요. 전산회계 1급 때 한 문제인가 있었어요. 근데 이거 어렵습니다. 일단 적으시고요. 안 돼요. 그렇죠. 그러면은 함정에 걸리신 거죠. 왜냐면 거기 마지막에 보면은 매입세 공제를 받았다고 가정할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미 매입세액은 처리했단 얘기예요. 그래서 매입이 아니고 요거는 줬는데 안 팔고 준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무슨 공급이라고요? 간주 공급. 얘는 사업상 증여예요.
그래서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얘도 종합 선물 세트예요. 간주 공급. 그래서 보시면 제가 이 얘기는 초반에 좀 했었어요. 원가는 무슨 전표요? 일반 전표. 시가는요? 메인 매출 전표.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시가는 세금 관련된 금액이에요. 뭐 관련된 거라고요? 세금. 그래서 여기 세금은 거기 보시면 330에 팔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부가세는 얼마예요? 이거 30만 원. 근데 여기는 왜 300으로 처리하면 안 되냐면 이거 진짜 판 거 아니잖아요. 원재료 준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다 300 쓰면은 100만 원이 없어져 버려요. 100만 원이 붕 뜨는 거예요. 왜냐면 나는 200짜리를 줬잖아요. 그러면 원래 거기에다가 100만 원의 이익을 붙여서 얼마에 파는 거예요? 300에 파는 거예요. 그래서 안 팔았으니까 원재료를 그대로 줬다라고 보시고, 안 팔았으니까 저게 몇 번이요? 8번. 그리고 이거 내가 갖는 거예요? 거래처 주는 거예요? 거래처. 그러니까 800번 때 뭐요? 접대비. 이걸 간주 공급 분계라 그래요. 간주 공급 분계는 다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이제 누구 주냐에 따라서 복리후생비가 될 수도 있고, 왜냐면 직원 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접대비가 될 수도 있고, 사장님이 가져가면 가지급금이 되는 거예요. 근데 계정 과목은 달라지는데 내용은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입력도 이렇게 해야 돼요. 이거 입력도 좀 다른데, 9월 며칠이요? 18일.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요, 그래서 보시면 유형은 불공, 품목은 원재료, 아니면 명절 선물. 그 다음에 여기는 300이에요. 왜냐면 여기가 300에 30이어야 세금이 30이 되잖아요. 세금은 무조건 몇 프로니까 10%. 그 다음에 동행. 그 다음에 분계는 혼합 잡고요. 요 밑에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분계하고 똑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품 매출이 아니고 원재료. 그리고 300이 아니고 얼마예요? 200. 그리고 적요 몇 번이요? 8번. 그 다음에 차변에 무슨 비? 접대비. 몇 번대? 800번대. 그래서 위아래도 달라요. 위에는 300이 들어가야 돼요. 왜냐면 부가가치세 몇 프로니까? 10%니까. 근데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어떤 분들 보면은 이 밑에 하고 맞춘다고 여기에다가 200을 써요. 그러면 200에 30이잖아요. 그러면 이건 부가가치 세법을 어긴 거예요. 왜냐면 부가세는 무조건 몇 프로니까? 10%니까. 그래서 여기는 300에 30이고, 그 다음에 그 밑에만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300에 30이고, 여기는 300이 아니고 200, 그 다음에 330이 아니고 얼마라고요? 230. 요걸 무슨 분계, 무슨 공급 분계요? 간주 공급 분계라고 합니다. 저희 두 번째인가 세 번째 푸는 거예요. 근데 어려워요, 이거는.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거 보시면은요, 5번. 그래서 나머지가 쉬운 거예요. 4번이 어려워서. 5번 보시면은 매입의 현과 미나 문구, 차변의 소모품 B 얼마예요? 20. 그 다음에 세금 2만원. 그 다음에 뭘로 줬죠? 현금 줬죠? 얼마 줬어요? 22만원. 그래서 뭐 요건 특별한 거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 되셨죠? 이제 부가가치세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연습하셔야 될 거는 요거는 연습을 해보셔야 돼요. 간주공급분계 시험 보시기 전에 또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근데 참고로 간주공급분계가 한 10년 가까이 안 내다가 갑자기 또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저 처음에 공부할 때는 있었는데 그 이후로 안 내셨었거든요. 그 다음에 수출실적 명세서. 네, 수출실적 명세 나오면 조심하셔야 되는 게 수출은 무슨 일 기준? 선적일. 그 다음에 선적일보다 환가일이 빠르면 환가일 기준. 그 다음에 기준환율하고 뭐요? 재정환율. 근데 대부분 시험 문제 기준환율로 좀 잘 나오긴 합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재정으로 나올 때도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부가가치에서 수출 실적 명세서. 그래서 보시면 몇 월에서 몇 월이요? 1기 확정이니까 4월에서 6월. 그 다음에 13041200445895 X. 그 다음에 선적일자는 2021년 4월 6일. 통화코드는 JPY 아니면 일본. 여기가 키포인트예요. 환율은 9.94. 꼭 에러 나오면 공 몇 개 빼시라고요? 2개. 그 다음에 몇 엔? 30만엔. 네, 거래처 없으니까 패스. 130510011460 여기도 X. 2021년 5월 18일. 여기는 USD죠. 미국 달러. 환율은 1080원. 왜냐면 무슨 일이 빨라요? 환가일이 빠르죠. 그 다음에 외화는 몇 달러? 6만 달러. 13064251470441X인데 여기에서 주의하셔야 되는 점은 이거예요. 뭐냐면 거기 앞에 영국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 영국 신경 쓰시면 안 돼요. 통화 코드는 US 달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뭘로 넣어야 돼요? 미쿡으로 넣어야 돼요. 여기 간혹 가다가 앞에 보고 영국으로 넣으시는 분들 있어요. 영국 아닙니다. 네. 여긴 뭐예요? 미쿡이에요. 그 다음에 환율은 1110원. 그 다음에 외화 몇 달러요? 75,000달러. 끝.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되는 건 통화 코드, 환율. 요거 조심하세요. 어차피 요 두 개가 키포인트잖아요, 여기는. 그 다음에 부가세. 여기는 부가세가 좀 쉽게 낸 편이에요. 아주 어렵게 내진 않았더라고요. 그래도 함정은 한두 개씩은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매출 자료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매출 자료 보시면 전자세금 계산서 매출의 과세, 매출의 수출 두 개밖에 없죠. 그러면 이렇게 넣으시면 되세요. 신고서 가셔서 10월에서 몇 월이요? 12월. 그 다음에 1번에 2억 2천에 그 다음에 6번에 얼마요? 8,800. 그 다음에 이제 매출 자료 끝났으니까 무슨 자료요? 매입 자료. 그래서 매입 자료 보시면은요, 거기 보시면 첫 번째 매입의 과세의 일반. 그 다음에 그 아래에 있는 건 접대비니까 매입의 불공의 일반. 그 다음에 법인카드 매입액은 매입액 카과의 뭐예요? 일반. 그래서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매입과세 일반은 여기 10번. 그래서 10번에다 1억 3,200에 1,300 얼마예요? 20. 근데 이 안에 550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불공은 몇 번 입력한다고요? 2번 넣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16번 갔다가 50번 가서 얼마요? 550에 55만원 이렇게 넣어주셔야 돼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넣어야죠. 요거 빠질 뻔했네요. 신용카드는 몇 번에다 넣으세요? 41번. 그래서 1100에 얼마요? 110. 여기까지 특별한 건 하나도 없어요. 지금부터 이제 특별한 게 하나 나옵니다. 예정신고 누락분. 예정신고 누락분 보시면 매출의 과세랑 매입의 과세. 그래서 33번에 2,000에 200. 그 다음에 38번에 1,000에 얼마요? 100.
여기까지 되셨죠? 근데 가산세 좀 있다고 할게요. 순서대로 계속 내려갈 거예요. 기타에 보시면 전자신고세액공제 받기로 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54번 가셔서 얼마요? 만원. 다음에 이제 신고불성실하고 납부불성실 해야 되는데 여기 보세요. 세금계산서 합계표 지연제출가산세는 해요 안 해요? 안 해도 돼요. 왜 안 해도 되냐면 이렇게 설명드렸잖아요. 매출과세랑 매출 영세. 그래도 지금 매출과세 있죠. 그 다음에 매입은 언제만 하는 거라고요? 네, 이중공제나 과다환급했을 때만. 그 다음에 전자세금계산서 전송은 뭐 한다? 제외한다. 근데 거기에 써 있죠. 마지막에 전송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은 요 가산세는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결론은 두 가지만 하는 거예요. 신고불성실하고 무슨 불성? 그 납부 지연. 그래서 신고불성실은 200에서 100 빼서 100에 대해서만 내면 되고요. 10%에 몇 프로요? 25%. 그래서 25,000원. 그 다음에 납부지연은 100만원 곱하기 92일 곱하기 2.5 나누기 만. 아까 오전반에서 구했는데 23,000원 나왔어요. 끝. 그 다음에 입력은 이렇게 하시면 되죠. 여기 71번 가서 100만원에 25,000원. 그 다음에 납부지연도 100만원에 얼마요? 23,000원. 마무리 하십시오. 특별한 건 없어요. 그냥 내던 건데 조심하셔야 되는 건 저거 전자신고세액공제 빼먹지 마시고 은근 간단한 거 빼먹어요. 그 다음에 그 지연제출이나 제출불성실 계산할 때 전자세금 계산서 전송한 거는 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 부분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어느 거요? 네? 아, 4시. 그래서 결산 보시면은요. 1번 2021년 10월 1일 미국의 ABS 사로부터 10만 달러를 몇 년 후요? 상환 후 조건으로 차입을 했습니다. 저기에다 밑줄 쳐주세요. 두 번째 줄 끝에 외화장기 차입금. 그러니까 이 문제 나오면 조심하셔야 되는 게 장기 차입금으로 처리할 거냐 외화장기 차입금으로 처리할 거냐 이거 말장난으로 나오니까 잘 보셔야 돼요. 지금 같은 경우가 좋은 거예요. 아예 뭘로 하라고 줬으니까. 그래서 지금 10만 달러인데 얼마 올랐죠? 50원 올랐습니다. 그러면 500만원 나오나요? 그래서 차변에 외화 환산 손실 500. 왜 손해냐면은 외화 장기 차입금이 500만원만큼 뭐 했죠? 증가했죠? 그러면 부채가 늘어났으니까 좋은 거다 나쁜 거다? 나쁜 거다. 다음에 2번 영업부에서 사용하는 법인명의 차량에 대한 자동차 보험료 120만원을 2021년 4월 1일에 국민화재보험에 지급하면서 전액 보험료로 뭐하였다? 계상하였다. 그러면 보시면 보험료니까 대변에 보험료예요. 그 다음에 차변에 먼저 줬다 성급 비용. 성급 비용은 내년 거죠? 내년 거 3달 칩니다. 그러면 120만원이 1년 치니까 3달 치면은 30 나오죠. 그래서 헷갈리시는 분은 꼭 요걸로 하세요. 감소시키고 자산부채 자본이면 올해 거, 수익 비용이면은요 내년 거. 지금은 비용이니까 언제 걸로 해야 돼요? 내년 거.
보시면은요 3번도 요거 문제 잘 보셔야 됩니다. 예, 어려워서 틀리는 게 아니고요, 헷갈려서 틀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몇 주 사셨어요? 1000주 사셨어요. 근데 몇 주 남았죠? 700주 남았죠. 예, 그러면 700주 곱하기 얼마가 되는 거예요? 2만원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잘못 봐갖고 300주에 2만원으로 구하신 분도 있어요. 오전반에도 계셨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지문 잘 봐야 돼요. 왜냐면 헷갈리게끔 되잖아요. 그래서 700주 남았고 한 주당 얼마 올랐다? 2만원. 그래서 1,400만원만큼 올랐어요? 떨어졌어요? 올랐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세요. 차변의 단기 매매 증권 얼마 올랐다고요? 1,400. 대변의 단기 매매 증권 평가 2 얼마요? 1,400. 여기에서는 주수 조심하시고, 왜냐면 장난칠 게 몇 개 없어요. 장난칠 게 어느 정도 좀 정해져 있으니까.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4번은 자동이고 5번도 자동이에요. 그래서 4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번 먼저 보시면 1200이에요. 근데 몇 년 동안 삼각한대요? 5년. 근데 지금 올해 샀죠. 올해 샀으니까 5년으로 나누면 되고, 그 다음에 12월 달에 샀으니까 12분의 몇이야? 1. 왜냐면 거기 두 번째 줄 끝에 몇 년간이요? 5년간. 그 다음에 무슨 삼각? 균등 삼각. 네. 그래서 균등이 몇 분의 몇 하란 뜻이에요. 그래서 1200만원 나누기 5 나누기 12 하면은 20만원 나와요. 얼마 나와요? 20. 그리고 무역